오늘 제가 들고 온 논문은 이제 오늘 395번째 발표인데 Variational Image Compression with Scale Hyperplyer라는 논문이고요. 제가 너무 컴프레션을 많이 들고 와서 이거 오늘 한번 설명하고 앞으로는 컴프레션 말고 좀 다른 걸로 다양하게 좀 다뤄보고 싶어서 오늘 좀 힘을 좀 바짝 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 오늘 최대한 빨리 시간 안에 끝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지난번에 이제 어, End-to-End Optimized Image Compression이라고 ICLR 2017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후속으로 이제 ICLR 2018년 바로 1년 뒤에 나온 논문이고 이 논문의 이제 아이디어는 사실 이 뒤에 스케일 하이퍼플라이어에 있는데 이 내용보다는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이 앞에 베리에이셔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컴프레션이 VA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좀 되게 잘 풀어준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2017년에 나온 그 논문에서도 설명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 논문이 되게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 드릴 겸 해가지고 이 논문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이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컴프레션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이게 VA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논문에서 스케일 하이퍼플라이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제안을 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엔트로피 코딩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도 한 두 번 정도 제가 설명드렸던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는 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또 링크를 띄워 드릴게요. 이거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엔트로피 코딩에 대한 내용 좀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이라는 이제 내용 자체가 주제 자체가 이제 이미지를 압축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우리는 RGB 0에서 255 사이에 정수로 나타내져 있는 이제 이거가 세 개가 있는 픽셀들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의 이미지를 많이 다루는데 이 이미지를 이제 컴퓨터에 저장하려면은 0과 1의 조합으로 나타내 줘야겠죠. 근데 이제 이 0과 1의 조합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방법론을 우리는 이미지 컴프레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꼭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스트링 또는 이제 문자의 나열 같은 것도 이제 0과 1의 조합으로 나타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저장을 하거나 뭐 어디로 전송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이미지는 좀 복잡하니까 이런 ABCD로 이루어진 이런 이제 시퀀스를 이제 비트로 나타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BCD가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2비트짜리를 각각 할당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30비트짜리 시퀀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를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28비트로도 요 똑같은 시퀀스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기술 분야가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0과 1의 조합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가 이래서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제 비트를 할당한 거냐면은 많이 등장하는 애들. 그러니까 C가 여기서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인데 많이 등장하는 애들은 적은 비트를 할당을 시키고 좀 적게 등장하는 애들, B는 한 번밖에 안 등장하죠. 이런 애들은 이제 많은 비트를 할당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비트를 줄인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엔트로피 코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엔트로피 코딩에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허프만 코딩이랑 아리스메틱 코딩이라는 이제 코딩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그러니까 줄일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1비트만 가지고 이 전체 시퀀스를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제
엔트로피라는 이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 이 이제 시퀀스의 길이의 로우 바운드가 어디인가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셰넌 시어리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엔트로피는 기본적으로 구할 때는 이제 이 각 시퀀스에 해당 이제 시퀀스를 이루는 각 샘플들, 아이템들이라고 심볼들이라고 할까요? 이 심볼들이 이제 이 시퀀스 전체에서 얼마나 등장하는가, 빈도 또는 등장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빈도랑 확률은 이제 비슷한 얘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각각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등장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히스토그램, 또는 유식한 말로는 PMF라고 하죠. PMF를 이제 측정을 해준 다음에, 세준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PI에 대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이 공식에다 넣어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주면은, 이 엔트로피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심볼 하나당 가지고 있는 심볼 하나당 평균적으로 필요한 비트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엔트로피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심볼당 평균 이 엔트로피 값 이하로는 비트 수를 절대 더 줄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셰논 시어리로 인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됐다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표 있잖아요. 이걸 이제 뭐 허프만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 표, 이거를 이제 뭐 허프만 코딩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허프만 테이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테이블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뒤에 가서도 이 내용이 좀 중요해서, 그래서 이 테이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0과 1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거를 다시 디코딩해서 이쪽으로 다시 보내려면은 이 테이블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을 같이 보낼 것인가? 근데 같이 전송하기에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짧은 간단한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압축해서 보내려고 이런 모양의 테이블을 하나 또 보내야 되는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테이블을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을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테이블이 이 시퀀스에 딱 이제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테이블은 아니에요. 이거를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사실 요 슬라이드들을 다시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시퀀스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시퀀스도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퀀스들을 압축을 할 수 있는데, 그 시퀀스들이 다 이 테이블을 공유를 한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특정 어떤 시퀀스에 딱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테이블도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아, A는 대충 등장할 확률이 어느 정도다, B는 대충 등장할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게 이제 좀 데이터를 많이 본 상태에서 이런 PMF가 형성된 다음에 이제 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이 시퀀스만 보고 지금 이 PMF를 만들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이 ABCD가 보통 어떤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를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거를 엔트로피보다 더 줄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해진 엔트로피보다 더 줄일 수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엔트로피 자체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컴프레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보다 더 적은 비트로는 이 이미지를 나타낼 수 없지만,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했던 말이고, 이제 이 이미지에서 이제 쓸데없는 부분들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부분들의 화질을 좀 저하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엔트로피의 값 자체를 낮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A랑 B는 뭐 E, 그리고 뭐 C랑 D는 그냥 싸잡아가지고 F, 이런 식으로 하면은 E랑 F 둘만 등장하면서 이 둘의 빈도가 훨씬 더 늘어나니까 이제 더 적은 비트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A랑 B랑 구분할 수 없고
C랑 D랑 구분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신호를 좀 훼손해 가면서 조금 더 줄이고 싶은 거죠. 쓸데없는 부분을 좀 버려가면서. 이제 그런 코딩의 대표적인 게 이제 JPEG, 흔히 말하는 .jpg, 이제 이런 확장자들이 이미지를 조금 이제 훼손시켜 가지고 이 비트 수를 더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JPEG의 이제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이 이미지를 8x8의 블럭들로 쪼개고 이 8x8의 블럭들을 전부 다 이제 DCT를 통해서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 도메인에서 퀀타이즈를 진행을 합니다. 퀀타이즈라는 말은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애들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거랑 비슷한 거죠. A, B를 E로 통일하고 C, D를 F로 통일하면은 비트 수가 줄어들었듯이 이런 식으로 인접한 값들의 하나의 값으로 그냥 퉁쳐버리는 이런 일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엔트로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JPEG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JPEG도 그렇고 이 다음에 나오는 다른 알고리즘들도 그렇고 이제 ICLI 2017년에 나온 딥러닝 베이스드 이미지 컴프레션도 그렇고 오늘 이제 설명드린 논문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퀀타이즈를 어디서 할 것인가가 주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상태에서 그냥 RGB 값을 자체를 그레이 스케일의 이 0에서 255를 그냥 퀀타이즈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퀀타이즈를 해도 좀 훼손이 덜 되는 도메인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퀀타이즈를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JPEG은 이런 도메인을 핸드크래프티드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연구자의 프라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꽤 괜찮은 도메인을 하나를 찾아낸 거죠.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딥러닝 베이스드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딥러닝 베이스드 알고리즘들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트랜스폼을 통해서 트랜스폼 도메인으로 가서 퀀타이즈를 할 건데 이 퀀타이즈를 그러면은 JPEG 같은 경우는 연구자가 어떤 사전 지식을 통해서 이 정도 도메인에서 퀀타이즈를 하면은 비트 수는 많이 줄이면서 동시에 복원은 잘 되겠구나, 훼손은 덜 되겠구나라는 어떤 사전 지식을 통한 건데 어떤 도메인으로 가서 퀀타이즈를 해야지 가장 최적일까, 가장 옵티마이즈 돼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 X라는 놈을 GA라는 어떤 이제 뉴럴 네트워크, GS도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 이게 이제 인코더에 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 디코더에 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Y라는 도메인으로 보내고 이 Y를 퀀타이즈를 했을 때 이 퀀타이즈 된 놈을 Y 해시라고 하면은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X 해시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일단 무시하시고 그러면은 로스 펑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Y 도메인으로 보낸 다음에 퀀타이즈를 한 다음에 비트 수를 우리는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비트 수를 R이라고 하고 여기 R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복원된 X 해시랑 X 사이에 뭐 L2 로스 같은 게 되겠죠. 디스톨션 로스를 이제 D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 D를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VGG 같은 걸 통과해서 퍼셉추얼 로스 같은 거를 이제 막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여기서는 다이어그램을 그린 건데 결국에는 X랑 X 햇 사이에 디스톨션 로스를 D라고 했을 때 이런 로스 펑션을 설정을 해가지고 옵티마이즈를 시키면은 어 이제 비트 수는 최대한 줄어들면서 디스톨션도 같이 줄어드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람다에 따라서 디스톨션을 이제 중시할 것인지 비트레이트를 중시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 둘 사이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디스톨션을 많이 줄이고 싶으면은 이제 비트 수가 많이 필요한 거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디스톨션을 좀 많이 훼손을 시킨다면은 레이트도 비트레이트도 당연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균형점을 맞추는 게 이제 람다라는 파라미터고 이런 거는 이제 로스 펑션을 처음에 학습시키기 전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아무튼 간에
요런 로스 펑션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즈를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오토인코더, 그냥 딱 지금 말씀드린 구조가 오토인코더 구조잖아요. 이 GA를 통해서 어떤 파이 G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GA를 통해서 Y를 만들고, Y를 퀀타이즈를 해가지고 Y 햇을 만들고, 이 퀀타이즈된 Y를 GS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디코더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X 햇을 만들고, GS의 이제 파라미터는 이제 세타 G라고 할 때, 이제 디스토션 로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레이트 로스가 문제인 건데, 요런 이제 레이트 로스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릴 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비트 수라는 게 결국에는 이 퀀타이즈된 결과를 0과 1의 조합으로 쭉 나타낸 다음에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 딥러닝 베이스드 이미지 컴프레션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더불어서 이 퀀타이즈라는 놈도 결국에는 함수 자체가 이런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미분값이 0이죠. 그러니까 이 퀀타이즈를 통해서도 사실, 퀀타이즈 펑션을 통해서도 사실 이제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퀀타이제이션을, 일단 이게 좀 더 간단하니까 먼저 풀어보면은,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328번째 이제 논문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 논문에서도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이 로스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로스가, 뒤에서 설명드릴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엔트로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게 이 정보량의 기대값인데, 이 엔트로피를 이 결국 Y라는 퀀타이즈 도메인의 정보량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그러니까 실제로 압축할 이미지들이 있고, 이 도메인에 속하지 않는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압축 안 할 이미지들,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닌 것들이 있겠죠. 그냥 모양만 유지하고 노이즈 같은 것들,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이 이미지 도메인에서 뽑힌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 Y가 가지고 있는, 퀀타이즈된 Y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의 기대값이 작아야 된다, 요 로스거든요. 근데 이 로스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Y 햇이라는 놈을 쭉 풀었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를 GA를 통해서 Y로 보낸 다음에 퀀타이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이 이제 연산을 이 논문에서, 그리고 이 전 논문에서 어떻게 근사를 시키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유니폼 노이즈를 더하는 것으로 이제 근사를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퀀타이즈라는 게 라운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반올림 연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6 이런 애들은 5가 되는 거고, 뭐 4.3 이런 애들은 4가 되는 거고, 뭐 2.1 이런 애들은 2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다 보면은 4.6은 5가 되는 과정에서 0.4가 더해진 거고, 4.3은 4가 되는 과정에서 0.7이 더해진 거고, 뭐 2.1은 2가 아니죠. 0.3이 빼진 거죠. 0.3이 빼진 거고, 2.1은 2가 되는 과정에서 0.1이 빼진 거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뒤에 어 뭔진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어떤 값이 랜덤하게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이제 요 격차를 노이즈로 해석을 한 거죠,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유니폼 노이즈를 더하는 것으로 근사를 시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분을 위해서 퀀타이즈된 결과는 이제 y 햇으로 쓰고, 노이즈를 더한 결과를 우리는 이제 y 틸다로 쓰자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 로스를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미지 도메인에서 뽑힌 X에 대해서 이 Y 틸다의 정보량을
이제 최소화시키자라는 로스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풀었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GA를 통해서 Y로 보낸 다음에 유니폼 노이즈 N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로스 펑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요 로스 펑션을 어떻게 구현해서 어떻게 미분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사실 이제 이 로스 이 정보량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보량이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y의 프라이어잖아요. y 틸다의 프라이어인데 얘를 뉴럴 네트워크로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y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y는 심지어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텐서가 있으면은 이 텐서의 그 값 하나하나 스칼라 값을 넣으면은 이 PDF 값 그러니까 뭐 가우시안이면은 진짜 요 값 있잖아요. 요 값 진짜 이 y축의 이 값을 아웃풋으로 내는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다가 박아버리자라는 게 이 이제 논문에서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프라이어라고 했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py 틸다라고 하는 이 분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y의 프라이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엔트로피 모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py는 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py가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에 의하면은 어, 요 테이블 있잖아요. 요 테이블을 이 시퀀스마다 맞춤형으로 쓰지 않고 공통의 테이블을 하나 마련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계속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다 쓴다고 했죠. 이 테이블에 해당하는 게 결국 py거든요. 그래서 이 py가 결국에는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y의 프라이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y들을 어떻게 인코딩 할 것인가에 대한 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py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y가 이제 퀀타이즈돼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특정한 값들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만큼을 적분해서 뭐 이렇게 만들고 이만큼을 적분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PMF로 써가지고 비로소 이제 허프만 코딩이나 아리스메틱 코딩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PY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PMF도 달라지고 이 PMF가 달라지니까 이 각 Y를 어떤 그 뭐 진짜 뭐 Y가 뭐 1일 때는 뭐 01, Y가 2일 때는 뭐 00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를 할당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당할까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PY는 엔트로피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Y에 어떤 비트를 할당할까에 대한 어떤 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관점에서는 그냥 프라이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지금 같이 볼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덴시티 모델을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뉴럴 네트워크는 결국에는 이제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피팅을 할 거기 때문에 얘의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이 특징,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니까 예를 들면은 얘를 이제 적분한 그 CDF가 있겠죠. CDF의 이제 특징, CDF는 이제 실수 도메인에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무조건 매칭이 되는 놈이고 CDF는 0과 1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항상 증가를 해야 되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 CDF를 먼저 정의를 해놓고 이걸 미분해서 PDF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PDF를 정의를 해가지고 요거에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P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요 프라이어를 이제
PDF에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게 비교적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일단 CDF를 뉴럴 네트워크로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미분한 결과를 PDF로 쓰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 CDF의 컨스트레인트는 비교적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걸어주기 좋거든요. 예를 들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시그모이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CDF를 먼저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리니어 펑션이랑 액티베이션 펑션의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나하나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CDF가 갖춰야 될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이 돼야 되고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1이 돼야 된다.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 미분 값이 이걸 미분한 이 PDF에 해당하는 놈은 모든 값이 다 0보다는 커야겠죠. 이제 요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도록 요 각각의 레이어들을 설계를 해주는 과정이 이제 이 섹션에서 다룰 내용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마지막 F 라지 K 있잖아요. F 라지 K의 마지막 이제 액티베이션을 시그모이드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해결이 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 이제 CDF를 미분한 이 PDF, 그러니까 CDF는 지금 이 중간은 벡터 투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양쪽 인풋이랑 아웃풋은 스칼라지만 중간에 이 히든 레이어들은 노드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벡터 투 벡터라서 이 PDF 같은 경우는 이 각 함수의 자코비안들의 곱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 자코비안이 이제 뭐 이런 행렬이 나오겠죠. 이 행렬의 모든 엘리먼트가 전부 다 양수면은 이 CDF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양수기만 하면은 CDF는 증가하니까 지금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시그모이드를 통해 걸어줬으니까 이 상태에서 증가시키기만 하면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값이 0이랑 1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중간에 이 P에 해당하는 놈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항상 증가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것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모이드 그리고 중간에 이 히든 레이어들은 그냥 리니어의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갖췄을 때 이 모든 함수들의 그러니까 k가 1부터 라지 k까지 갈 때 모든 함수들의 자코비안의 모든 엘리먼트가 전부 포지티브면 된다. 이제 요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일단 그 전에 이 GK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온 이 리니어 펑션 이후에 거치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 있잖아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이유가 조금 이유 자체는 좀 나이브해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제가 울프로 말파로 좀 그려봤는데 a가 0보다 클 땐 이런 모양이고 a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땐 이런 모양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이런 모양인데 일단 gk가 증가해야지 앞에서 말한 이제 요 컨스트레인트가 해결이 되니까 요거는 안 될 거고 이 논문에서는 a를 0보다 크게 가져갑니다. 왜 크게 가져가냐면은 이 CDF를 보면은 그러니까 PDF가 만약에 이런 가우시안처럼 어떤 피크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요런 함수다라고 하면 CDF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뭐 y 스타라고 하면은 이 y 스타에서 뭔가 이렇게 가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런 구간이 생기겠죠. 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이제 모델링하기 되게 이쁜 함수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좀 나이브하긴 하지만 이런 모양의 함수를 이제 a를 0보다 크게 가져가면은 이런 구간이 생기니까 어떤 피크 값을 많이 가지고 있는 PDF를 모델링하기 좋다라는 이유에서 이런 모양의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이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요
각 자코비안을 0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 레이어를 미분을 해봤어요. 미분을 해봤더니 일단 이 리니어 펑션을 미분한 결과, 그러니까 그 각 레이어를 미분한 결과, 그리고 이제 여기 GK를 미분한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0보다 클 테니까 이 HK의 모든 값들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A를 어떤 그 A랑 H 둘 다 이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될 텐데, 이 파라미터를 이제 소프트 플러스랑 탄젠트 H 이런 거를 통해서 잠시만요. 탄젠트 H를 하면은 여기까지 포함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거는 안 되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골짜기가 되잖아요. 사실 PDF로 따지면은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모델링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은 적어도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은 생기지 않을 테니까 둘 다 해결이 되겠죠. 0보다 큰 상황. 그래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이제 주게 되면은 모든 자코비안들이 포지티브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그냥 진짜 뉴럴넷으로 이제 이 프라이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라이어를 뭐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같은 걸로 간단하게 토익 젬플을 학습을 해보니까 이 X를 믹스처 가우시안에서 뽑고, 그 다음에 이 PX를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열심히 여기서 뽑힌 X들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되게 피팅을 잘하더라라는 내용을 이제 논문에서 공개를 한 거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게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그 엘투로스를 쓰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방금 만든 그 뉴럴 네트워크를 넣어버리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넣었을 때 이 이제 레이트 로스가 줄어들게 되면은 두 가지, 레이트 로스를 줄여라라는 로스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냥 이 엔트로피 자체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사실 X랑, 그러니까 X 도메인이 사실 Y 틸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Y 틸다 뭐 예를 들면은 Y 틸다가 X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요런 이제 마지널 덴시티를 만들 수 있는데, P Y 틸다 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더 정확히 쓰면은.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이미 얘랑 얘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룰,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엔트로피의 룰이 실제 요 X 도메인으로부터 뽑힌 이 Y 틸다들의 도메인을 모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PMF 등으로 만들어 놓은 요 테이블이 실제 데이터 도메인에서 어떤 빈도로 뭐가 얼마나 어떤 빈도로 나타나는지를 전부 다 반영하게끔 만드는 게, 얘를 어차피 공통으로 쓸 거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이제 이 레이트 로스를 이제 감소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는 이제 그냥 PY라는 프라이어를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그냥 이제 줄이면 된다가 아이디어의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한,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이랑 이 비트레이트에 대한 로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전에 로스를 만들어 가지고 D랑 R을 같이 줄이는 게 VA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다음 섹션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은 지금 그 시간이 40분이 다 돼가니까 한 번만 방을 다시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더 제안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스케일 하이퍼플라이어가 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케일 하이퍼플라이어가 뭐냐, 이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중간에 방금까지 딱 설명드린 이 내용이 VA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되게 재밌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그냥 훑고 넘어가.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몰라도 이 논문을 구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근데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뒤에 하이퍼플라이어를 설명할 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오토인코더는 사실 이렇게 그냥 설계를 하면 되죠. 그 x를 통해서 그냥 y를 뽑고 y에다가 n을 더하고 이제 y 틸다가 나오고 이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의 옵티마이즈 그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었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다시 x를 복원하고 이게 끝인데 이걸 약간 제너러티브 모델스럽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이제 정말 옛날에 PR일리 초창기 때 준범님이 이제 그 발표해 주셨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내용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노테이션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X를 통해서 Y를 뽑는 어떤 Y 틸다에 대한 포스테리어 모델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X로부터 이게 데이터셋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Y 틸다를 뽑는 데 있어서 이 정확한 Y 틸다를 옵티마이즈된 Y 틸다를 확실히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통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제너러티브 모델의 메인 아이디어가 사실. 그리고 X도 마찬가지로 이제 Y 틸다에서 X를 복원을 해낼 건데 이 X가 사실 Y로부터 Y 틸다로 가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X에서 Y로 가는 과정에서도 정보의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X를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 X에 대한 복원의 대답도 어떤 그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로 대답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Y가 결국에는 어떤 Y를 뽑아야 되는 거냐면은 이 X도 잘 복원해내고 어떤 이 X라는 이제 어떤 스페이스 안에서 이 X라는 도메인이 갖는 PX라는 도메인이 갖는 이 매니폴드를 잘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X도 잘 복원해내는 이런 이제 Y를 잘 뽑아낸다라는 게 이제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아이디어잖아요. 오브젝티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제너러티브 모델 쪽을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으로 일단 이제 설계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디코더, 오토인코더에서 아까 썼던 요 디코더의 X 틸다를 민으로 하고 어떤 특정한 불확실성, 람다를 이제 파라미터로 하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으로 대답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요 라이클리우드를 갖고 있는 어떤 포스테리어를 잘 뽑자, 잘 구해보자라는 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핵심인데 이 포스테리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죠, 우리는. 그래서 그 Q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버전에 Q라는 포스테리어의 다른 버전을 만들어서 이 포스테리어가 이 py 틸다 바 x를 따라가게 만들자.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Q가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한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한 인코더에 해당하는 이제 Q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Q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P를 모방할 어떤 이제 보조 이제 보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조 디스트리뷰션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이제 이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이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y를 예측을 해서 이 y에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끼얹어 주면은 이제 이 q를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 이제 라이클리우드 얘는 제너러티브 모델이고 이제 얘가 디코더고 얘가 인코더에 해당하게 될 텐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 Q가 P를
따라가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인데, Q가 P를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K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KL 다이버전스를 쭉 풀어서 써보니까 뒤에 컨스턴트 항,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가 되고, 이 뒤에 이제 Q가 되고 이 뒤가 이제 P를 베이지한 식으로 쭉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되고, 이 분모에 있던 에비던스 항이 이제 뭐 컨스탄트로 나가게 된다면은 요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이제 KL 다이버전스 식을 맞이할 수 있는데, 요 식 자체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적분 구간 내에서 값이 다 1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1이 돼서, 아이고, 로그 1이 돼서 요 값은 0이 되죠. 그래서 요 뒤에 값 두 개가 남는데, 얘를 자세히 보니까 마이너스, 이거 그냥 다시 쓰지 말고 마이너스 로그 P에 Y로부터 X를 복원해낸 요 라이클리우드를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미니마이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니까, 결국엔 그냥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식이 돼가지고 그냥 이 디스토션 로스가 되죠. 그냥 X랑 X 그 틸다 사이에 얘를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엘트로스가 되겠죠. 이 엘트로스를 그냥 미니마이즈 하는 식이 되는 거고, 요 식을 보니까 이 앞에 요거랑 같이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제주님이 질문을 주신 내용이잖아요. 얘를 그냥 얘로 제가 그냥 바꿔서 쓴 건데, 결국에는 y 틸다, q를 따르는 y 틸다를 로그 py y 틸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미니마이즈 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레이트 로스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고, 얘가 디스토션 로스에 해당하는 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처럼 얘를 해석을 해보니까 그냥 KL 다이버전스, 이 Q랑 이 포스테리어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식을 세웠더니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이 컴프레션 모델, 이미지 컴프레션 모델을 학습시킬 때 쓰는 L은 R 플러스 람다 D, 이 람다가 심지어 앞에 나온 이 여기서 나왔죠. 이 람다는 이 그 복원의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이제 파라미터가 되고, R 플러스 람다 D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과 같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냥 요 그 오토 인코더처럼 그냥 인코더 디코더 정의해가지고 그걸 학습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VA와의 이제 우리 이미지 컴프레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좀 이 논문에서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제시한 내용인 스케일 하이퍼플라이어를 볼 건데, 이건 오히려 좀 안 어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팩토라이즈드 프라이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결국에는 인퍼런스 모델, 그러니까 인코더 모델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디코더,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고, 이 엔트로피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푸사이 같은 경우는 이 y 이 요 프라이어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냥 프라이어를 이제 정의를 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냥 이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확률 디스트리뷰션 모델 해놓고 나서 그냥 K 다이버전스 미니마이즈 시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옆에다가 좀 이걸 그대로 해석해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X를 GA를 통해서 Y로 만들고, 이 Y는 유니폼 노이즈를 더해가지고 Y 틸다로 만드는데,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Y 틸다고, 테스트 할 때는 퀀타이즈 해가지고 Y 햇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할 때는 얘를
이 y 햇을 인코딩하게 되겠죠. 이 프라이어에 따라서 아까 전에 프라이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y를 이렇게 퀀타이즈된 y들을 구간마다 적분을 하면은 y에 대한 PMF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이 PMF에 따라서 인코딩하고 디코딩도 하고 트레이닝 할 때는 이 과정은 필요가 없겠죠. 인코딩, 디코딩 과정은 필요가 없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x 틸다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냥 디스토션이랑 레이트 값 얻고 요 로스로 학습을 시키자 이런 내용인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이 제너러티브 모델스럽게 이제 해석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스케일 하이퍼플라이어를 이제 제시한 배경 자체는 뭐냐면은 이 저자들이 뭘 발견한 거냐면은 이 이미지에서 이 y가 텐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위치마다 이 y가 여러 개 뽑히게 돼요. 근데 이 여러 개 뽑힌 y들의 어떤 스케일,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뽑힌 y들을 보니까 막 0.01, 뭐 0.02, 0.05, 막 마이너스 0.03 막 이래요. 근데 뭐 요쯤에서 뽑은 y를 보니까 막 만, 이거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막 2만 막 이래요. 마이너스 3만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Y가 뽑히면은 자연스럽게 Y가 엄청 넓은 범위에 퍼져 있게 되니까 이 Y의 어떤 이 Y가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 자체도 엄청 커지겠죠. Y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량이 매우 커진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 위치마다 스케일이라는 거를 뽑아가지고 이 스케일이란 놈을 따로 예측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요 위치의 스케일은 0.01, 이 위치의 스케일은 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거를 나누면은 이 위치에서도 y가 1, 2, 뭐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이 위치에서도 1,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뽑힐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y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y가 훨씬 더 적은 비트를 할당받고 이제 압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스케일 값만 어디셔널 비트로 따로 보내주자. 요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요 제너러티브 모델식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전에 y의 프라이어를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요 뉴럴 네트워크가 이 psi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y의 PDF를 뽑아서 이 PDF 결과를 이제 뭐 유니폼 노이즈랑 더해가지고 요런 디스트리뷰션을 얻었었는데 이제 y의 프라이어를 이 G라는 비트를 추가적으로 보내서 이 G라는 비트를 Y처럼 압축을 하고요. 그러니까 Y 자리에 G가 가는 거죠. 이 G라는 놈을 프사이를 이용한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G가 이제 나오면은 G를 디코딩해서 G로부터 어떤 스케일 값 여기서는 이제 그 Y가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유니폼 노이즈의 이제 그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베리언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해당하는 어떤 시그마 값을 G를 보고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G로부터 이 시그마를 얻으면은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 Y를 그냥 그때그때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위치에 따라서 아까 전에 팩토라이즈드 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모든 위치에 대해서 동일한 PDF가 적용이 됐다면은 이 방법은 모든 위치에 따라서 다른 G가 뽑힐 거기 때문에 모든 위치에 따라서 이 G에 디펜던트한 서로 다른 PDF가 뽑혀서 이 Y가 인코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일단 인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는 Y랑 G를 둘 다 예측을 해줘야겠죠. X로부터. 그래서 Y 같은 경우는 GA, G 같은 경우는 HA라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아까처럼 요 값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 G로부터 Y를 만들어내는 이제 식이 하나 생기고 Y의 프라이어 식이 이제 일로 온 거죠. 그리고 이 Y로부터 방금 뽑아낸 Y로부터 X를 얻는 이제 요 식이
이거는 아까 전에 팩토라이즈드 프라이어에서 봤던 식이고요. 그리고 엔트로피 모델에서는 Y가 아니라 G를 그 사이를 이제 그 파라미터를 갖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제너러티브 모델스럽게 썼지만 결국엔 임플리멘테이션이 어떻게 되냐? Y랑 G를 X로부터 뽑고, 그러니까 Y를 이제 X로부터 뽑은 다음에 요 Y를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하이퍼프라이어를 이제 이 G가 하이퍼프라이어에 해당하는데 이 하이퍼프라이어를 뽑게 되고 똑같이 Y랑 G는 퀀타이즈를 해줘야겠죠. 퀀타이즈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유니폼 노이즈를 더하게 되고 이 G로부터 이제 인코딩을 이제 G를 인코딩을 그냥 이 푸사이를 모델로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는 모델로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G로부터 인코딩하기 전에도 디코딩을 통해서 시그마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시그마를 파라미터로 갖는 그러니까 시그마의 디펜던트한 인코딩을 할 수 있잖아요. Y를. 그래서 Y를 이제 시그마의 디펜던트한 인코딩을 하게 돼서 이제 디코딩 할 때도 G는 그냥 디코딩 하면 되고 그러면은 G를 얻었으니까 G를 통해서 이 HS를 거치면은 시그마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그마의 디펜던트한 모델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델이 자꾸 이 인코딩 모델이 시그마에 디펜던트하다는 게 뭐냐면은 시그마에 따라서 이 PMF가 바뀐다는 거죠. 테이블이 시그마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시그마가 이제 결정되면은 테이블이 결정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도 시그마를 알고 있으니까 Y를 디코딩할 수 있고 이 디코딩된 결과를 통해서 X를 디코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 디코딩 됐으니까 이제 디스토션 얻고 그리고 이제 레이트를 얘기할 때는 이 Y에 해당하는 이제 프라이어랑 이 G로부터 이제 Y를 복원하는 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디스토션에 들어가도 이제 디스토션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아 얘는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 Y의 포스테리어랑 그러니까 G로부터 Y를 예측한 Y의 포스테리어에 해당하는 항이랑 요 항이랑 이 G의 프라이어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항이랑 이 둘 다 어널리틱하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G인데 잘못 썼네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니까 계산 가능하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요식 보면은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우시안의 그 유니폼 노이즈 더한 형태여가지고 이것도 그냥 로그 취해가지고 해보면은 이 시그마랑 해가지고 쫙 풀어져요. 그래서 이 레이트 자체도 이제 계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L은 R 플러스 람다 D로 이제 미니마이즈를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이퍼프라이어의 핵심은 다시 말하자면은 이 위치마다 Y의 스케일이 달라지니까 이 Y의 스케일에 해당하는 놈을 따로 인코딩해서 G라는 정보로 보내주자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프라이어가 나온 이후로 모든 논문들이 다 하이퍼프라이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이퍼프라이어는 굉장히 이제 좀 그 딥러닝 베이스드 컴프레션, 이미지 컴프레션 그리고 이제 비디오 컴프레션까지 되게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너무 당연하게 쓰이는 이제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임플레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되고 이 GDN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역할을 하는 놈인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그 엔드-투-엔드 옵티마이즈드 컴프레션 논문 얘기할 때 제가 이 GDN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냥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Y를 뽑아가지고 퀀타이즈 한 다음에 이거 아리스메틱 인코딩 하고 그리고 이제 0과 1의 조합을 아리스메틱 디코딩을 하는데 이 디코딩 할 때 요 이 하이퍼프라이어에서 뽑은 그 시그마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각각 들어가서 아리스메틱 디코딩, 인코딩을 도와주게 되고 이 Y를 이제 뭐 뽑아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한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이제 뭐 성능 같은 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PSNR을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 하이퍼 프라이어랑 팩토라이즈 프라이어 그러니까 이 팩토라이즈 프라이어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냥 Y를 바로 하이퍼 프라이어 안 쓰고 이제 인코딩한 놈이고 하이퍼 프라이어는 G까지 가가지고 스케일까지 인코딩을 하는 놈인데 이제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처럼 보면은 이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JPEG이 여기 깔려 있고 BPG라고 하는 이제 JPEG보다 상위호환의 어떤 그 핸드크래프티드 컴프레션 모델이 있는데 이제 BPG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뭐 대부분의 이미지 영상 복원 알고리즘들이 그렇지만 얘를 MSE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써가지고 디스토션에다가 이제 MSE를 로스로 써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면은 이 PSNR 관점에서는 MSE를 그 관점으로 MSE를 옵티마이즈 한 애들이 이제 높고 요 밑에 동그란 마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SSIM을 이제 로스 펑션으로 해가지고 옵티마이즈 된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성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럼 SSIM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되게 웃긴 게 MSE를 옵티마이즈 한 모델들은 안 좋고 SSIM을 그 이제 로스 펑션으로 줘가지고 옵티마이즈 한 애들은 이제 성능이 좋더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좀 놀란 게 좀 격차가 좀 커서 놀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관점까 이제 관찰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험은 사실 이제 성능이 다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조금 1시간 정도 긴 발표였는데 이제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